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BMW X3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X3 302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X3 302는 국내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BMW가 선보인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BMW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 전동화 모델을 좀 구축을 하고 있죠. BMW에는 이제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그 다음에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그리고 SUV에는 X1, X2, X3, X5 다양한 차종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를 해서 정말 다양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 BMW 그룹 같은 경우에 이 전동화 차량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이 BMW 그룹의 전동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61,600여 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이제 드디어 증가세로 이제 판매 실적이 좀 돌아섰습니다. 이게 판매량이 늘어난 데에는 뭐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력한 이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것에 좀 맞추기 위해서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확실히 좀 늘려가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인 i4 같은 경우에도 곧 출시가 될 예정이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 중간 단계를 채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의 비중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자릿수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채워가는 거죠. 상반기에 판매된 이 전동화 모델들 61,600여 대 가운데 4700여 대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BMW 그룹이 판매한 전체 판매 가운데 11%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전동화 모델들의 볼륨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럼 X3 302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는 총 두 종류의 트림의 이제 X3 302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이 두 가지 트림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트림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력 성능이라든지 차량의 주행 성능에서의 차이는 볼 수 없고요. 이제 디자인의 차이, 어떤 디자인 옵션들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 차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M 패키지가 적용된 상위 트림 모델입니다. 좀 X라인과 어떤 디자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이런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그릴 형상 같은 경우에도 블랙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X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 소재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X라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은색의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어서 조금 더 가로로 좀 넓은 형태로 좀 보여진다면, 이 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의 그 에어 인테이크 쪽의 형상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디자인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좀 흰색 차량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쪽에 이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러한 차이점 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요. 이제 하이빔 같은 경우에 앞에 차량이 오는 경우 자동으로 이제 하향등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도 적용된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부에서도 M 패키지 다운 이러한 몇 가지 옵션들이 좀 더해져 있는데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M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M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차이점, 하위 트림인 X라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상단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 컬러의 가니쉬가 이제 1열과 2열 도어를 좀 감싸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X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은색의 소재로 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이제 검은색 색상이 있는데, X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은색 컬러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면부보다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어램프가 굉장히 좀 큰 크기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 하단으로는 X드라이브 302라는 이 레터링이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BMW 4륜구동 시스템이죠. X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 하단에는 이 두 개의 배기구가 아주 다리 잡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이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BMW X3 302 모델의 이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눌러서
충전구를 열게 되고요.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일반적인 수소 전기차처럼 급박하게 급속 충전이 완전히 필요하거나 좀 빨리 충전해야 한다거나 충전이 안 되면 주행을 못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없기 때문에 완속 충전만으로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충전구가 이 운전석 앞쪽에 마련된 것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조금 차이가 있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리어 범퍼 쪽에 이제 충전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전구가 차량의 앞뒤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충전을 할 때 이 충전기 쪽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바로 이제 꼽아서 주차하는 그 거리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 사고가 났을 때 전방이나 후방 같은 경우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소켓이 파손되는 위험을 조금 더 덜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의 측면에 이 충전구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구 왼쪽으로는 작은 이제 램프가 있는데요. 이 램프를 통해서 충전 상황 같은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느 순간 바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 이만큼 이 적재 공간에 바닥 플로어가 좀 올라와 있는 것이 좀 특징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2열 시트 뒤쪽, 지금 적재 공간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보다 좀 적재 공간의 용량이 좀 적어진 부분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45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같은 X3 내연기관 차량과 이 적재 공간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00리터 정도가 좀 작은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에는 최대 1500리터까지 이 적재 공간이 늘어납니다. 적재 공간 하단을 보면 이 플로어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델파이의 지금은 이제 앱티브죠. 앱티브의 이 완속 충전기 소켓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220V 충전구에 꽂아서 완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대략 소요가 되는데요. BMW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제 월박스를 따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월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죠. 3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적재 공간 하단은 이렇게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분의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은 이제 충전 소켓을 좀 두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좌우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2열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식은 아니고요. 다 수동으로 접히는 2열 시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으로는 물건을 걸 수 있는 고리와 함께 이제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충전 같은 것도 이 트렁크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오른쪽의 가운데 쪽에는요, 이제 현재 주행거리와 함께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몇 킬로미터나 주행을 했는지의 수치도 그 아래쪽에 바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오른쪽 끝에는 이제 배터리 충전량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얼마나 이제 배터리로 주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잔여 거리까지도 같이 표시가 돼서요, 계기판 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서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보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제 주행 정보,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서 이제 차량의 충전 난방 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즉시 충전할 건지 아니면 예약된 시간에 완속 충전 플로어가 꽂혀 있는 경우에 언제 이렇게 예약해서 좀 충전이 진행하게 할 건지 이 시간 설정하는 부분도 따로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델답게 이 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만큼의 전기를 좀 소비를 하고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그래프로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주행 모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주행 모드 설정 관련 메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주행 모드에 맞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 시킨 거라 아니면 끄는 기능들이 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에코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시트 히터의 기능 같은 경우에 이것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아니 히팅 기능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냉난방 기능의 효율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것들 도와주는 설정들이 이 부분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설정을 바꾸는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입력 방식을 이제 변경하는 것도 이곳에서 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터치 방식으로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또 기어 노브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 위에, 다이얼 위쪽에 있는 패드에 손으로 글씨를 써서 입력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공조장치 다이얼들이 위치를 했는데요. 그 위쪽으로 이제 즐겨찾기 메뉴가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물리 버튼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스치듯이 스크롤해서 또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메뉴가 좀 비어있는 상태인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지정을 해서 즐겨찾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들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또 기어 노브 앞쪽으로는 이제 셔터를 열어보면은 이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하나가 위치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기어 노브 오른쪽으로는 이제 세 가지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계기판이 좀 빨간 색상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존에는 이제 전기 모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왔던 부분이 이제 RPM 게이지로 바뀌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E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E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활용한 주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작동을 시킬 건지에 대한 세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암레스트 하단으로는 수납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하나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적당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근데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중형 SUV다운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2개가 조금 더 들어가는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지금 170 정도인데요.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4명이 탑승해서 이동하기에 좀 적당한 공간으로 보여주고요. 앞쪽으로는 송풍구와 함께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3존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4대 2대 4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접어서 긴 짐을 실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소픽스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커버를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 BMW의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손쉽게 이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같은 경우 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믹 썬루프도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2열 머리 공간 바로 위까지 상당히 좀 크게 열리는 이 파노라믹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고, 또 뒤쪽으로는 이제 쿼터 글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는 차양막도 수동으로 걸어서 작동시킬 수 있는 차양막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BMW X3 302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엔진과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이제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2.0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가솔린 엔진은 1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 모터 109마력의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총 시스템 종합 출력이 29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됐죠.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연 연비 측면도 있겠고요. 또 전기 모터가 초반에 가속을 할 때 힘을 더해주면서 좀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 초반에 강한 토크를 좀 맛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 EV 모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40km 내외에 이러한 주행거리 EV 모드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전기 모드를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X3 302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 전기 모드만으로 31km를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충전이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심 내에서 주행할 때 이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전기차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완속 충전구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솔린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순수한 전기차보다는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이게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완속 충전만으로도 충분히 뭐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 없고 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제 220V 소켓을 꽂아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13을 조금 넘는 수치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X3 20i라든지 아니면 디젤 모델보다도 훨씬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뿐이라면 이제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조금 부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이 가속 성능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 경우에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같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20i 모델보다도 이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6.1초니까요. 이 크기의 중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가속 성능으로서는 대단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의 무게가 그런데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차량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 2.1톤에 가까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워낙 이 전기 모터가 강력하게 발휘되는 이 초반 가속력 때문에 사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춘 이 다른 세단 모델들보다도 이 초반 가속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몸이 뒤로 살짝 이렇게 붙는 듯한 느낌까지도 들 정도로 아주 호쾌한 이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BMW의 그 4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뭐 고속 주행 시에나 아니면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뭐 BMW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양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높은 효율성 이런 것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BMW는 오랫동안 이제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해왔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아우디의 이트론이었습니다. 순수 전기차죠. 이 X3 302와는 좀 차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지만, 이 전동화 차량을 요즘에 이제 출시를 하는 차량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독일 3사의 이 프리미엄 전기차들을 살펴보면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긴 하지만, 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이 달리는 즐거움, 이 주행 성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조용하고 부드럽게 주행하는 이 전기차 특유의 그 정숙성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또 주행할 때, 가속할 때 느낌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세단, 스포츠 세단을 타는 듯한 이러한 탁월한 동력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동력 성능 자체가 그렇게 내연기관 차량들과 이렇게 이질감이 크지 않은, 최대한 이 전기차 역시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주행할 때의 이러한 느낌, 퍼포먼스를 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근에 많이 출시하면서 이러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주행 성능에서도 뭐 BMW의 다른 퍼포먼스 세단들이라든지 비교를 해볼 때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X3 302 같은 경우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같은
모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 모드도 갖추고 있지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한 주행 모드 3가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어 노브 왼쪽에 있는 E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맥스 E 드라이브 모드, 오토 E 드라이브, 그 다음에 배터리 컨트롤,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오토 E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차량이 알아서 내연기관과 그 전기 모터의 비율 같은 것을 조절을 해서 주행하는 모드고요. 맥스 E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차량이 노력하는 그러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맥스 E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배터리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를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지금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제 계속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를 다시 채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컨트롤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 잔량을 운전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로 설정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을 하고요. 50%까지 최대한 이제 배터리의 사용을 억제를 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전기차처럼 오히려 시내 주행에서는 이 배터리 충전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 출퇴근 거리 한 30km에서 40km 정도의 거리라면은 전기 모드만으로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도 BMW 530e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주행 성능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전동화 모델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3사 가운데 이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 그리고 내가 맘만 먹는 순간에는 일반적인 스포츠 세단처럼 정말 퍼포먼스 있는 주행,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운전의 즐거움까지도 놓치지 않는 차량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고가 높은 X3 302를 시승하면서 조금 세단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말 완성도 높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큰 단점도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차량의 가격 문제인데요. 같은 이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X3 20i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차량의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편차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담이 되는 가격대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정말 영리하게 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바쁘게 서로의 역할을 분담을 해가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좀 경험을 해보신다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이 매력을 정말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행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일반적인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 가볍게 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손을 터치만 해도 다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이제 가볍게 이 손가락이 스티어링 휠에 닿는 것만으로도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이 좌우뿐만 아니라 이 하부 같은 경우에 손이 닿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손이 한쪽만 이렇게 살짝 닿아도 자동으로 다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